제가 이제 뭐 프리스타일 전문가로서 이제 이렇게 인식이 되어졌고 또 뭐 40년이라는 세월을 왔으니까 뭐 축구 선수로 10년, 5살 때부터 동네 축구를 시작해서 10년 왔고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축구 선수로서 해오다 부상으로 인해서 더 이상 축구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됨으로 인해서 못하게 됐고 너무나 실망스러웠지만 제가 너무나 억울했던 거는 10년 동안 그렇게 많은 시간을 버리고 모든 나의 열정과 나의 시간과 인생을 걸고서 달려왔건만 더 이상 아무런 것도 할 수 없다는 그 허탈감과 그 좌절감 내지는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면 내가 이 10년 동안 해온 볼을 차온 볼 그래도 10년 동안 차왔다라면은 뭔가 이걸로 좀 써먹을 만한 어떤 그것을 내가 갖고서 갈 수 있을 게 없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을 자꾸 만지게 됐고 또 뭐 여러 가지 뭐 상황도 있었지만은 주위에 또 공 가지고 노는 친구들도 있었고 뭐 그때 당시에는 많이는 없었지만 이제 이렇게 저렇게 묘기라고 하면서 이제 하는 사람도 있었지만은 그야말로 인생을 걸고 하는 사람은 많이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걸 가지고 한번 인생을 걸고서 직업으로서 만약에 볼을 가지고 묘기를 제대로 잘 할 수 있다라면은 이게 분명히 하나의 직업으로서 가능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아, 직업군 되죠. 네, 그러니까 이미 저는 직업으로서 지금 평생 살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충분히 직업이에요. 네, 그렇게 이제 새로운 직업을 창출시켰다고 이제 외국에서도 이미 인정받았고 제가 프리스타일 축구를 왜 해야 되는지, 프리스타일을 왜 축구 선수들이 해야 되는 이유를 몇 가지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째는 뭐 현존하는 지금 최고의 축구 선수, 한국을 대표하는 지금 최고의 축구 선수들이 프리스타일로 인해서 볼을 가지고 가장 많이 놀면서 시간을 보냈다는 것은 굉장히 두드러진 특징이에요. 그것이 박지성 선수의 경우이기도 하고 박지성 선수의 예를 들다 보면은 저는 사실 잘 몰랐지만은 뭐 이렇게 스쳐 지나가고 하긴 했지만은 그 선수에 대해서 제가 좀 알았던 거는 박지성 선수의 자서전을 통해서 알게 됐어요. 프리스타일 그럼 박지성이 했습니까? 했습니다. 초등학교 때 그 내용에 이제 자서전에 나와 있기로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뭐 4학년 때인가 5학년 때인가 감독님한테 가서 개인기를 내가 잘 하고 싶은데 그러면 감독님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냐고 그렇게 물어봤더니 그때 감독님 지금도 제가 이름을 기억하는데 제 중학교 때 축구 코치 선생님이 계셨는데 그 코치 선생님하고 이름이 똑같으신 거예요. 우연히도. 그래서 기억을 제가 해요. 김철수랑 그 감독님이 박지성을 가르쳤던 지도하셨던 그 코치님이 해준 말이 너가 개인기를 잘하기 위해서는 축구를 하기 위해서 쓰는 발등, 인사이드, 아웃사이드, 무릎, 가슴, 머리 축구공을 닿는 모든 축구를 하는데 필요한 모든 신체 부위를 하루에 1000번씩만 닿게 해라. 그런 명답을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날 마지막에 우리가 2대 어디냐 마지막에 스페인하고 이길 때 탁 쳐가지고 그냥 이렇게 다리 사이로 넣고 그거는 포르투갈이에요. 포르투갈 마지막 예선전 3차전 때 3차전 그게 때 프리스타일 1승 1무에서 포르투갈을 1대0으로 이김으로 인해서 1승 1무 2승 1무로 저희가 1위로 올라갔죠. 2002년 2승 1위로 올라갔을 해가지고 더 좋은 팀을 만난 거예요. 그 기술이 바로 박지성의 그 프리스타일 축구의 능력이 기본기의 능력이 얼마만큼 높은 수준에 와 있다는 것을 제대로 보여준 다른 시범이면서도 우리 한국 축구를 완전히 2002 월드컵에 4강까지 올려놓았던 결정적인 골이었습니다. 그런 수준의 축구를 보여주는 선수는요 세계적인 선수들에서 몇 안 돼요. 그 얘기를 들은 박지성은 감독님이 얘기해 주셨던 축구를 할 때 필요한 모든 신체 부위를 하루에 1000번씩 닿게 해라는 그 내용을 박지성 선수는 시간만 되면은 동네를 돌면서 리프팅을 하면서 돌았다라고 수십 번이고 시간만 되면 뭐 리프팅을 했다 그러니 그러니까 그런 기본이 탄탄히 돼 있던 선수였기 때문에 그런 세계적인 선수가 되실 수 있던 바탕이 충분히 갖춰져 있었다. 또 자, 그다음에 선수 지금 현존하는 세계 최고의 선수 손흥민 선수를 한번 얘기해 볼까요? 네, 손흥민 선수. 아버님께서 28살까지
현대하고 네. 또 일하고 축구 선수였어요. 그 일하- 아버님이 이제 손흥민이를 홈스쿨링을 해서 중학교 2학년 때까지 학교를 안 보냈잖아요. 축구부를 안 그렇죠. 네. 초등학교 때 축구부에 들어가지 않았던 게 유일한 선수가 바로 손흥민 선수예요. 네. 그런 대표적인 우리 한국을 대표하는 지금 최고의 축구 선수로 활약하고 있는 손흥민 선수가 중학교 2학년 때까지 아버님의 홈스쿨링 속에서 기본기만을 배웠다는 얘기예요. 정확하게 아버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 최소 6년 동안은 기본기만 했다. 기본기. 기본기로 뭔가요? 얘기하면은 기본기가 뭔가요? 그게 바로 볼 리프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발로 튀기고 발등으로 튀기고 인사이드 튀기고 아웃사이드 튀기고 무릎 튀기고 가슴 튀기고 머리 튀기고 이런 어떤 기본기 동작을 6년만 했다라고 정확하게 유튜브에 이미 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기본기가 탄탄하게 됐기 때문에 아버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대나무를 비유하세요. 대나무. 네. 대나무는 뿌리를 5년 동안 내린대요. 뿌리를 5년 동안 내릴 수 있는 모든 뿌리를 다 내린다 이거예요. 네. 뿌리를 내리는 5년 동안은 싹도 안 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안 나요. 근데 뿌리를 다 완전하게 5년 동안 내리고 난 후에는 꽃이 피죠. 싹이 이제 나면서 그때부터 하루에 몇 센치 자라는지 아세요? 저도 몰랐거든요. 그 손흥민 아버님 통해서 제가 알게 됐는데 하루에 70cm 자라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놀라운 성장이죠. 네. 그때도 결차 씨의 비유. 바로 축구 선수도 그렇다고 할 정도로 네. 기본기가 얼마만큼 탄탄하게 돼 있느냐의 여부에 따라서 그 성장 속도가 무섭게 자랄 수가 있다는 얘기죠. 네. 바로 손흥민이가 그런 케이스가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대표적인 선수예요. 네. 그래서 바로 프리스타일 축구의 중요성이 바로 손흥민이라는 선수를 통해서 이미 증명이 됐고 프리스타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고 기본기라고 할 수 있는 이 프리스타일 볼 가지고 노는 그 능력, 볼 감각. 저는 축구에 있어서 볼 감각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라고 봐요. 그렇죠. 네, 그렇게 저도 5살 때부터 축구하면서 지금 50년 동안 저 축구공 만져온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50년 동안 저도 공 차오면서 프리스타일 전문가로서 세계 챔피언까지 하면서 그 경험으로서는 저도 축구를 많이 해봤죠. 조기 축구에 가면 제가 득점은 그냥 합니다. 득점. 그냥 나가면은 뭐 물론 이제 좋은 팀이 받쳐줘야 되겠지만은 어쨌든 손흥민 선수도 바로 볼 감각이라는 어떤 그 중요한 것을 그 어떤 선수보다 가장 오랫동안 또 가장 많은 시간 동안 그 섬세한 감각을 어릴 때부터 그 누구보다 깊은 감각을 익혔기 때문에 그렇게 훌륭한 선수로서 성장해 갈 수 있는 그 밑바탕을 가장 튼튼히 가지고 있었던 선수다. 그것이 바로 프리스타일이 중요하다는 한국 축구에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그런 증명이 되는 그런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 한국 축구의 대들보가 누구죠? 네, 우리 지금 한국 축구의 대들보라고 할 수 있는 선수 누구죠? 발렌시아. 네, 이강인 선수. 이강인 선수는요. 자, 제가 그 스토리를 저는 이제 뭐 많은 거를 또 연구하고 왜 우리 한국이 축구를 어떻게 발전할 수 있을 것인가, 축구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 것인가. 프리스타일 전문가이기도 하지만 축구를 우리나라도 좀 발전시키는 제가 역할을 하고 싶은 그런 꿈이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연구를 많이 했어요. 이강인은 왜 축구를 잘했을까라고 배경을 다 이렇게 찾아보고 연구하고 또 이렇게 뒤져보고 하니까 아버님이 축구 강의셨어요. 아버님이 축구 강의셨어요. 네, 그래가지고 어릴 때부터 그야말로 아장아장 할 때부터 다 텔레비에 나왔던 내용이에요. 못 보신 거기 때문에 그렇지. 저는 이제 관심이 있어가지고 다 찾아봤고 또 돌려보고 이렇게 봤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는 하지만은 아버님이 완전히 축구 강의시다 보니까 그렇게 마라도나 선수를 좋아했대요. 네, 그렇게 마라도나 완전히 강팬이랬대요. 네, 그래가지고 아버님이 태권도 사범님이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태권도 도장에 조그만 골대를 하나 양쪽으로 만들어 놓고 그냥 어릴 때부터 축구 선수를 이제 키우고 싶은 그런 뜻이 있으셔서 아버님이 이강인 선수를 그러니까 그 환경을 만들어 주셨던 거죠. 뭐 유튜브에 보시면은 도복 입고 공 차는 게 많이 나와요 어릴 때. 네, 그냥 아장아장 할 때부터 공을 차기 시작해가지고 바로 유럽 선수들이 그 환경을 만들어 주거든요. 이미 유럽 선수들은 태어나면은 100m, 200m 안에 공원이 있어요. 그냥 잔디밭, 우리나라 프로축구 선수들 하는 그런 잔디구장 못지않은 잔디구장이 펼쳐져 있어요. 그러면 한두 살 때 아장아장거리면 갈 때는 엄마 아빠가 이 보행기를 태우고서
공원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갖고 가는 건 무조건 공이에요. 공 하나 가지고 가서 이제 같이 엄마 아빠하고 같이 엄마가 하면 엄마 뭐 그거는 아주 고무공 같은 그냥 다리 안 차도 아기가 차도 안 아픈 그런 거겠죠. 우리 아이들이 놀듯이 그렇게 이제 아장아장할 때부터 차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2-3살 때 막 뛰어다닐 때 되잖아요. 그러면은 2-3살, 30살 때 되면은 동네에서 엄마 아빠들이 주동이 돼가지고 동네에 그냥 이렇게 축구팀을 모아가지고 그냥 시키는 거예요. 아니 그냥 차기 놀게 하는 거예요. 축구하면서 조그만 골대 만들어 놓고 그 뭐 작전도 뭐 필요 없고 그냥 놀게. 그러면서 2살, 3살 때부터 만 3살이면 이제 우리나라가 한 4살 되잖아요. 그러면 4살, 5살, 6살, 7살 만으로 7살 되면 이제 정식 클럽에서 축구 선수를 뽑거든요. 그러면 한 4년, 5년 정도를 7살 만 7, 8살 되기까지 동네에서 그 공 가지고 그냥 놀고 차던 이 감각이 웬만한 축구 선수가 그 차는 감각 있죠? 그거를 다 해요. 그냥 킥도 하고 발등으로 인사이드 뭐 인스텝 자세 보면요. 웬만한 성인 선수 못지않은 그 동작이 다 나와버려요 이미. 그럴 정도로 애들은 어릴 때 말을 배운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네, 축구는 가장 섬세한 종합 예술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왜냐? 모든 예술들은 손으로 하는 거예요. 뭐 바이올린, 피아노 이런 것들은 우리 손은 일상생활하는 가운데 가장 많이 쓰기 때문에 그냥 본능적으로 이 감각이 그냥 만들어져 있고 발달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다른 것보다 쉬워요. 근데 발은 우리는 뭐 어떨 때 감각을 뭐 언제 쓸 때가 있나요? 그쵸. 축구할 때, 공 찰 때 아니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감각을 발전시킬 수 있는 그 시간이 없어요. 발달시킬 수 있는 시간이 그렇죠, 없어요. 그래서 유일무이하게 공 찰 때만 이 감각을 발전시킬 수 있는, 발달시킬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더 섬세한 그런 예술이라고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공 찰 때 아니면 이거는 감각을 발달시킬 데가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더 어릴 때 어리면 어릴수록 그 감각이 더 뼈에 깊숙하게 스며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선진국들은 그것이 하나의 축구를 잘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야말로 아장아장 할 때부터 공 감각을 익히면서 논다는 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축구 강국이 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라고 저는 보고 그러는 어떤 과정 속에서 유럽이 굉장히 좀 앞서갈 수 있는 여러 가지 뭐 상황들이 있지만 오늘은 이제 그런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축구 감각을 공 감각 어릴 때부터 그런 감각을 가깝게 이렇게 느낌으로 그래서 이제 이강인 선수 같은 경우도 그냥 아장아장 하면서 그냥 유럽 선수 못지않게 그런 어린 나이 때부터 공을 찰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됐다. 아버지가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뭐 영상에 보면 다 나와 있어요. 30살 때 되면 볼을 리프팅을 이미 할 수 있으면서 발레킥까지 다 할 수 있는 그 정도까지 이미 공을 찰 줄 아는 아이가 돼 있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대여섯 살 때 보면은 리프팅을 자유롭게 해요. 그냥 왼발 오른발. 그리고 7, 8살 되면은 뭐 발등, 무릎, 가슴 요거를 오르내리를 자연스럽게 해요. 10살 되기도 전에도. 그 10살 때 영상 같은 거 보면은 뭐 제가 직접 보지 못했지만 영상을 보면은 그게 다 지금 현재 막 프리스타일 선수들 못지않은 그런 기술을 다 하고 있어요. 지금 뭐 제가 말씀드린 바로는 이미 지금 한국에 현존하는 3명의 한국 뭐 박지성 선수는 은퇴했지만은 뭐 세계 최고의 한국 최고의 선수로서 또 활동을 했고 또 그야말로 전설적인 선수로서 맨유에서 앞으로도 나올지 모르잖아요.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잖아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세계 최고의 구단에서 그야말로 주전 선수로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선수 역할을 저는 경기를 또 봤거든요. 그 선수를 활약하는 가끔씩 나오는 그 폭풍 드리블은 정말 박지성이 어릴 때부터 그 진짜 남모지 않게 길러졌던 축구 볼 감각이 아니었다라면은 참 나오기 힘든 드리블이라고 연습에 봐요.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봐야죠. 네, 그 진짜 피나는 노력과 그 정말 선수에게 필요한 볼 감각.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프리스타일 기술을 그 가지고 있었던 그 능력으로 인해서 정말 폭풍 드리블 같은 어떤 그런 남들 아무도 만들어 나오기 힘든 그런 기술이 나왔다는 그런 박지성 선수 같은 경우도 그랬고 뭐 손흥민 선수 정말 이런 세 선수만 놓고 봐도 한국 축구에 절대적으로 프리스타일 축구가 적용이 돼야 되고 절대적으로 기본기에 있어서는 볼을 다루는 이 시간의 비중을 많이 둬야 된다. 제가 1990년도 유럽에 진출해서 비록 부상을 통해서 제가 부상 때문에 축구를 못하게 됐지만은 유럽까지 가셨어요? 90년도에?
90년도에 제가 이태리 월드컵을 통해서 제가 진출을 했다니까요. 그게 바로 예. 프리스타일 역사의 시초입니다. 예. 그건 알고 있죠. 네, 그때부터 시작돼가지고 예. 전 세계에 이게 보급이 된 겁니다. 프리스타일이. 그러니까 프리스타일 제가 리그. 처음 해서 그러니까 뭐 창시한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뭐 보급 전파한 게 더 어떻게 보면 더 의미가 크다고 그렇죠. 할 수 있죠. 네, 보급. 외국에 보급 안 나오고 그냥 한국에서 뭐 놀기만 했으면은 그게 무슨 의미가 그러면 있겠어요. 중국으로 그걸 어떻게 발전시킬까 하는 것이 굉장히 큰 정책 중에 하나잖아요. 절대적으로 프리스타일 축구가 필요하다. 자, 이제 해외의 그 예를 들어서 한국에 아까 이제 예를 들어서 얘기를 이제 했지만은 자, 축구 역사 지금 50년 반세기를 놓고 봤을 때 세계 최고의 유명한 축구 선수가 누구죠? 호나우두. 아니죠. 펠레. 펠레잖아요. 저희는 아주 어릴 때 저는 초등학교 때 그 펠레 한국에 왔을 때 텔레비로 잠깐 봤었거든요. 그 오바이드킥 하면서 하는 거 네. 그런 거. 오바이 축구 황제 펠레잖아. 축구 황제라는 친구가 붙은 선수가 없죠. 그때 어릴 때 보면은 텔레비에서 이 립싱 하는 거 혹시 보셨잖아요, 네, 부회장님도. 봤죠. 바로 그렇단 얘기예요. 그 펠레. 펠레 선수도 본 가지고 노는 게 네. 일상화했었고. 펠레 영화 보니까는 그 앞에 그 망고 나무가 있어가지고 네. 망고 나무를 오버헤드 킥으로. 그러니까요. 망고도 하고 네, 뭐 아버지가. 그리고 그러니까 그 선수도 볼을 굉장히 많이 갖고 놀았던 네. 세계 최고의 선수 중에 하나였다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이후에 최고의 축구 슈퍼스타는 마라도나가 등장했어요. 마라도나 제가 자서전을 또 읽었는데 마라도나 자서전에는요 어릴 시절부터 공을 가지고 노는 게 아주 그 몸에 배었고 어릴 때부터 이제 성장해 오면서 축구 경기에 나가가지고 저같이 묘기 축구를 보여주는 시범 경기를 프리스타일 공연을 보여주는 거와 같이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자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나라에서. 그 다음에 이제 선수가 네. 호나우두니 선수란 얘기예요. 네. 호나우두니 선수가 그야말로 우리 한국에서도 외계인이라고 붙을 정도로 가히 근접하는 선수라고. 닮으셨- 자, 근데 희한하게도 저하고 호나우두니하고 특별한 인연이 됐잖아요. 아, 그렇죠. 부회장님 아시나요? 네. 네. 그 사진도 찍으시고. 제가 2002년도에 호나우두니를 만나게 되는 그런 역사적인 순간이 생겼잖아요. 2002년도까지 1990년도에 유럽으로 나가가지고 그냥 돌아다니면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모자 놓고서 아티스트 역할 하면서 그걸 그렇게 보급을 전 세계로 했는데 한다고 2002년도에 나이키 본사에서 호나우두니하고 같이 촬영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으니 프랑스로 와달라고 요청을 이제 받은 거예요. 그때 제가 영국을 간 지 몇 달 안 됐을 때예요. 네. 2002년도 11월 달인데 네. 프랑스 그 드골 대통령 브리지 아래에 있는 텔레비전 광고 세트장이 있는 거예요. 거길 딱 가니까 이미 제가 13년 동안 이걸 알리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면 이미 1990년도부터 90년대 후반부터 인터넷이 활동이 하기 시작해가고 2000년대 초반부터 이게 유튜브도 막 뜨기 시작했고 온라인 시장이 열렸잖아요. 그때 제 영상이 제가 공연하는 것마다 이게 저도 어떻게 된 영문인지 모르는데 팬들이 다 올린 거예요. 거기다 유튜브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동적으로 세계적으로 퍼지게 된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나이키에서 이거를 컨셉으로 프리스타일이라는 그 이름으로 최초로 호나우두니 세계 최고의 축구 선수하고 프리스타일 축구 세계 최고의 선수인 저를 같이 여기다가 묶어가지고 광고를 촬영하게 되는 그런 역사적인 순간이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대단하네. 그래서 그 선수 뭐 영상도 다 있지만은 그때 그 선수하고 저하고 10분 동안 대결을 펼쳤는데 정중하게 저한테 와서 사인을 요청했잖아요. 그게 바로 뭐를 얘기하겠어요. 이거는 볼에 대한 리스펙트. 네? 자기도 볼 차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이고 나도 볼 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인데 어쨌든 볼 앞에서는 자기가 감히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수준의 높은 수준의 볼 감각적인 능력, 볼을 가지고 있는 능력에 대한 존중심이 아니겠어요. 네, 그런 마음에 저한테 사인을 받았어요. 그때 그럼으로 인해서 이 프리스타일 축구가 정기를 마련하게 됐고 그야말로 르네상스 시대를 마련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된 거거든요. 네, 그래서 호나우두니 선수가 이 프리스타일 축구가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해준 나의 도우미 역할을 해준 그런 선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올 11월 달에 호나우두니 선수를 초청을 합니다. 10월 달에. 네, 대단하십니다. 작년에 은퇴했잖아요. 그게 누가 그게 가능하겠어요. 그래도 예정이 있고 저한테 사인을 누구한테나 받겠어요. 호나우두니 선수가 아마도 저한테 유일하게 받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또 제가 한번 만나고 싶다 하니까 두말 없이 제가 한번 가겠습니다. 도와드리러.
내가 얘기했거든요. 지금 우리 남북 통일이 좀 되는 그런 무드가 되는데 평화 통일이라는 이름으로 남북 평화 통일이라는 이름으로 내가 한국에서 최초로 그동안 내가 40년 역사를 걸어왔지만 프리스타일을 하면서 걸어왔지만 올해 40년 기념으로 해서 한국에서 세계 대회를 처음으로 여니 우리 남북 평화 통일을 위한 그런 행사 기념을 하니 너가 와서 좀 도와줘라. 네, 두말하지 않고 페이스북에. 오겠다라고 답을 했어요.